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경영 전략, 그래요. 환경 분석 출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10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될 것 같네요. 한번 해봅시다. 사실 경영 전략은 전략이라는 파트다 보니까 좀 다양한 주제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경영학의 탈을 쓴 시사상식 문제. 그쵸?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101번입니다. 네트워크를 붕괴 목적으로 다수의 잘못된 통신이나 서비스 요청을 특정 네트워크 또는 웹서버에 보내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거 거의 뭐 상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여러분 너무 쉽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문제 형태 자체가 시사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 저도 이런 거 잘 몰라요. 뭡니까? 서비스 거부 공격. 요거 말하는 거죠. 자, 나머지 한번 살짝 봅시다. 스푸핑이라는 게 뭡니까? 뭐 제가 오답노트에도 잘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 스푸핑은요, 승인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혹은 네트워크상에서 허가된 주소로 가장해서 접근 제어를 오해 공격하는 행위를 스푸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2번의 스니핑은 뭐냐?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남의 패킷 정보를 도청하는 해킹 유형의 하나를 우리 뭐라고 한다? 네, 스니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신원 도용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이제 뭐 다른 말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신분 위장 절도라고도 하는데요. 신분 위장 절도는 다른 누군가로 가장하려고 그 사람의 주민번호나 운전면허증 번호 혹은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핵심 정보를 빼내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5번의 피싱. 이건 뭐 따로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오케이.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102번. 이건 예전에 앞쪽에서 한번 했죠. 우리가 경영 일반에서 제가 한번 했던 문제인데 비슷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쭉 한번 풀어볼게요. 102번.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기업들이 자, 여기 핵심어가 있네요. 한번 봅시다. 핵심어가 법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뭡니까? 독립성을 유지해요. 맞죠? 법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를 하는데 근데 자기들끼리 협정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요거 경영 일반할 때 제가 총 4가지 설명했어요. 카르텔, 그다음 뭡니까? 컨글로머트리,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콘체른, 그다음에 트러스트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다막 뭡니까? 카르텔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컨글로머리트랑 그다음에 콘체른과 트러스트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지주회사 잠깐 설명할까요? 지주회사는 다른 말로 홀딩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홀딩스라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아주 좀 독특한 지배 구조 형태가 순환출자 구조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에 삼성이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뭐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고요. 아, 삼성화재인가 카드인가 하여튼 그래요. 예, 그다음에 여기를 뭐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분을 가지고 있게 맞물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씨 일가 이재용 그 회장의 그 일가가요. 아주 조그마한 지분을 가지고도 이 회사 전체를 사실은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뭐냐면요.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대한민국의 이 순환 출자 구조가 계속 용인이 되었던 거는요. 그건 바로 정부가 봐준 거죠. 왜 뭐냐? 경제 발전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이런 불법을 정부가 나름 용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제 그 새롭게 최근 이제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공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요. 그게 바로 지주회사 이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홀딩스. 그래요. 요 홀딩스는 뭐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삼성이라는 이제 회사가 원래 요렇게 순환 출자 구조였다면 이렇게 계열사를 밑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카드회사,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생명회사 이렇게 두는 걸 뭐라고 하냐? 그렇죠. 요걸 요 회사를 홀딩스, 지주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102번 풀었네요. 자, 그다음 103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03번.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 중 주활동.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활동.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본원적 활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본원적 활동. 음. 자, 이 본원적 활동이 아닌 거 물었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닌 거 찾아라 그랬네. 아닌 거 틀린 거.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사슬 모형 했던 거 살짝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사슬 모형 요렇게 생겼죠? 요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조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이제 주 활동이 되는데 요 주 활동을 다른 말로 본원적 활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활동에 해당되는 건 그 회사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생산하는 거, 또 뭐 있습니까? 그 물건을 이제 유통하는 거, 그다음 또 그 물건을 판매, 마케팅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AS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조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러한 주 활동을 서포팅하는 역할들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HR, 그렇죠? 인사관리, 그다음에 뭐 법무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정보 시스템 MIS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조 활동, 주 활동인데 결국 이 두 개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최종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뭡니까? 회사에 이윤이 창출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주활동이 아닌 거. 첫 번째 AS 활동 맞네요. AS 활동 맞고요. 두 번째 원자재 투입 활동. 그렇네요. 생산을 하려면 그 앞 단계 뭐 있습니까? 원자재 투입 활동이 있겠죠. 원자재 투입 활동. 이것도 맞네요.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 활동. 뭐예요? 요거는 바로 보조 활동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조 활동이 되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생산활동 당연히 맞고요. 물리활동, 유통활동도 맞네요. 그렇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104번 한번 보겠습니다. 104번 빅데이터의 기본적 특성 3V 이걸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빅데이터 요즘에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빅데이터의 3V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거대한 양, 일단 말 그대로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 봅시다. 일단 당연히 그 데이터 자체가 많은 거대한 양이 일단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빅데이터는 모호성이라는 의미는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빅데이터에서 다양한 어떤 형태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와 생성 속도까지 이게 3V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4번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번 한번 봅시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에 의하면 산업의 수익률은 5가지 동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때 5가지 동인이 아닌 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볼까요? 5가지의 힘 뭐였습니까? 첫 번째, 산업 내 경쟁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산업 내 경쟁자. 첫 번째 force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힘이 얼마나 세냐.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나면 누굽니까? 소비자. 그렇죠. 그래서 구매자의 교섭력이 얼마나 세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체재가 얼마나 많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대체재. 자,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그렇죠. 바로 잠재적 진입자가 얼마나 많냐. 잠재적 진입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5가지의 힘이 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산업의 매력도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 답은 쉽네요. 정답 몇 번? 1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헷갈리지는 마세요. 헷갈리지는 마세요. 잘 봐요. 파이포스 모델은 5가지 힘이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한 건 이게 맞아요. 맞는데 최근에 와서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포스 모델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해당 안 돼요. 제 말은 최근에 와서 좀 더 시사적으로 발전된 게 뭐냐면 최근에는 이 5가지 동인의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식스 포스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문제에서 5 force 모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고요.
최근에 Six Force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그건 보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최근의 경영학 트렌드가 이런 이야기도 조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정답 1번 좋네요. 10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학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 외부 환경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포터의 산업구조, 즉 파이포스 모델 이거 언제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외부 환경 분석할 때 하는 거였습니다. 즉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내냐? opportunity와 threat, 위협 요소를 찾아내네요. 뭡니까? 그렇죠. 기회와 위협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1번은 일단 맞네요. 그렇죠? 자, 2번에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에서는 경쟁의 범위가 너무 넓고 추상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대체 산업을 어디까지 보고 우리가 이걸 분해를 할 거냐. 근데 그게 너무 넓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그럼 자동차 산업 전체를 가지고 분해를 하는 건데 사실 그 너무 추상적이고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인데 봐요. 그래서 이거에 보완점이 또 있습니다. 약간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이클 포터의 5폴스 모델에서 만약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산업구조 분석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분해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럼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5가지 힘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 문제점이 너무 산업이 크고 추상적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거를 조금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5폴스 모델을 한 번 더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잘 봐요. 자동차 산업을 예로 해볼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가격. 그 다음에 가로축을 성능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좋은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거냐? BMW 같은 차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회사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뭐 포르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그렇죠. 가격과 성능이 모두 다 높을 겁니다. 그렇죠? 반면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회사.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 회사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능은 좀 높은데 가격이 좀 낮다. 그러면 그게 현대차랑 그 다음에 기아차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도요타 차량 요 정도까지를 할게요. 물론 이제 사실 이것도 되게 비싸지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는 좀 가격은 싸고 성능은 얘네들 못지않게 괜찮다. 이렇게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격도 낮고 성능도 다 낮은 거 여기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예를 들어서 뭐 지린 자동차 뭐 이런 데나 지린 뭐 이런 데. 그다음에 중국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 뭐 동방 자동차가 있다고 할게요. 뭐 요런 데. 요런 게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봐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실 현대 기아차가 포르쉐랑 경쟁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 마이클 포터의 5폴스 모델은 이 전체를 퉁쳐서 이렇게 서로 그 5폴스 모델을 분석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요렇게 범위를 나눠요. 그리고 난 뒤에 요 안에서 다시 5폴스 모델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도 현대, 기아, 도요타 차라는 요 안에서 어떻게 하냐? 그렇죠. 5폴스 모델이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2번의 개선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의 이 문제점을 개선한 게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3번. 자, 3번. 외부 환경이 기회이고 외부 환경이 기회라는 건 opportunity죠. 그 다음에 내부 요인이 약점이면 weakness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WO 전략이네. 그렇죠? WO 전략인데 자, 내부 요인이 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마케팅 등을 활용해서 시장을 넓혀간다. 여러분 내부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더 확대하는 건 WO 전략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SO 전략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4번.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다. 그렇죠.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서 strength와 weakness 찾아내는 거 맞고요.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더 진한 걸로 할게요.
자, 그다음 5번에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에 오케이.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opportunity와 위협, threat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107번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과 관계가 없는 거.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기업의 활동을 본원적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나눈다. 정확하네요. 본원적 활동, 소위 말하는 주 활동이 될 것 같고요. 주 활동. 그다음에 보조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이 본원적 활동과 주 활동의 상호 연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가치사슬 분석입니다. 그렇죠? 맞네요. 2번. 법률 자문 및 재무 활동은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지원 활동에 해당하죠. 3번. 경쟁 우위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 창출하는 가치에서 발생한다. 그렇죠. 경쟁 우위라는 건 기업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줄 것인가.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만의 노하우가 발생되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경쟁 우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네요. 4번 생산활동 및 물류활동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해당한다. 그렇네요. 기업의 주된 생산품과 관련된 거니까요. 5번 물류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유통활동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유통활동. 5번에 애프터 서비스 AS 활동은 지원적 활동에 속한다. 이게 보통 틀린 걸로 자주 나오죠. 애프터 서비스가 얼핏 봤을 때는 약간 지원 활동 같거든요. 아니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본원적 활동에 해당됩니다. 틀렸죠?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 중에서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조적 활동인 거죠. 우리가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에서는 크게 주활동에 해당되는 본원적 활동과 그다음에 그렇죠. 지원 활동에 해당되는 보조적 활동이 있는데 이 본원적 활동은 실제로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활동들을 말하고요. 보조적 활동은 이러한 본원적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말 그대로 서포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죠. 1번 제품의 연구개발 활동.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가 제품의 R&D는요. 사실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과는 관련이 없으나 그렇지만 이런 생산 활동에 얼마든지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인사 활동이나 혹은 법률 활동, 혹은 경영 정보 시스템 MIS 같은 이런 모든 활동들은 전부 다 보조적 활동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다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원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다음 10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9번. 자, 수합 분석 결과 SO 상황이래요. SO 상황은 뭡니까? 우리 회사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척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대처 방법으로 맞는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 혹은 분사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WT 상황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틀렸네. 2번, 회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서 공격적 성장을 추구한다. 정답 몇 번?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3번, 외부로부터 기술이나 인적 자원을 적극 도입해서 우회 전략을 추진한다. 이런 건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제 생각은 WO 전략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왜요? 우리 회사가 약점이 있는데 시장은 기회야. 그럼 어떻게?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죠? 3번 WO 전략. 그다음 4번 조직 내 약점을 보완해서 외부 기회를 살리는 전략. 이것도 역시 OKWO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5번 내부적인 강점을 적극 활용해서 회사의 안정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회사의 강점을 활용해서 외부의 위험 요소를 극복해가는 ST 전략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0번 한번 봅시다. 자,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의 모형에서 주요 활동. 이거 계속 나오죠? 이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죠? 자, 여기 본원적 활동이다라는 거. 오케이.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1번, 제품의 운영, 제조. 오케이, 생산 활동이니까 본원적 활동 맞고요. 입고, 출고,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거 로지스틱 뭡니까? 물류 활동. 고객 서비스, AS 활동. 그렇죠. 4번, 영업 마케팅, 판매 쪽 맞네요. 인적 자원 관리는 뭐였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보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1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에서 다른 요소와 달리 힘의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체제가 여러분들 많을수록 그 산업의 매력도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할까?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의 매력도가 산업의 산업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힘이 올라가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산업의 매력도가 올라가요. 대체제가 적을수록 산업의 매력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대체제가 적을수록. 그렇죠? 두 번째,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산업의 매력도가 올라가요.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산업의 매력도가 올라가요. 자, 이게 헷갈려요. 맞죠? 자, 여러분, 진입장벽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거 별로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기준점이 뭐냐면 산업의 매력도는요, 그 현재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라면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오니까 우리 회사한테 뭐가 됩니까? 땡큐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높을수록 산업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거 잘 체크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엄청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파트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구매자의 협상력. 그렇죠. 소비자의 힘이 약할수록 산업의 매력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자의 협상력도 낮을수록 좋을 거고요. 경쟁의 강도도 그렇습니다. 낮을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반대로 작용한 거 뭐예요? 오케이. 진입 장벽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2번. 요 문제 조금 하나 체크하죠. 요 문제 사실 조금 좋아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좀 틀리는 파트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111번까지 끝이 났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다음 거 진행하기에 조금 좀 시간적인 게 조금 애매해서 우선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 우리 분석, 경영 전략에서 환경 분석 파트의 출제 예상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경영 전략에서 전력 수립 파트의 기출 변형 문제를 11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